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트를 활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와일드 낸 것을 원본으로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룹 안에는 여전히 마스터 와일드 렌더링된 파일이 있고요. 밑으로는 카메라 6개 되어 있는 원본과 스티칭 데이터, 색보정했던 색보정 데이터까지 여전히 있어요. 수정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본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시 그룹 위로 올라와서 이제부터는 매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합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트 알파 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좀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만 뒤에다 덧대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색종이를 만들 때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단면 이미지를 솔리드란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솔리드를 하나 클릭하게 되면 위에 이미지 한 장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똑같이 만드셔야 되고요. 방법은 에디트의 게듀레이션 얘의 길이를 얻어서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에 맞춰라. 얼라인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이제부터는 셋업에선 항상 X로 잠궈주셔야 한 프레임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프레임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솔리드를 클릭하게 되면 알파 채널을 만들 건데 블랙 매트는 안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그라임도 이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매트가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합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컴포3D를 올리실 건데 이 컴포3D를 2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레이어들을 알파 채널로 인식하지 않고 레이어 2번을 알파 채널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레이어로 얘가 인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레이어 2번이 알파 채널이 돼야 한다는 명령어를 어디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레이어 2번이 1번의 알파 채널이 될 거야 라고 어떻게 지정하냐면 얘 두 개를 선택해서 FX에는 이 키어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익스터널 키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알파 채널로 인식할게 라고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키가 두 개의 레이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럼 익스터널 키 위에 있는 레이어가 포그라운드 이미지가 되고요. 밑에 있는 레이어가 알파 채널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컴포3D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이어 1번이 돼버리고 2번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1번, 2번으로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밑에 있는 알파 채널만 저는 액션을 줄 거예요. 레이어 1번 전체를 제가 만약에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영상이 전체적으로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매트만 작아졌다, 커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매트를 사이즈를 조정하고 키프레임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가 필요하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레이밍 사이즈를 조정한다, 위치를 이동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어떤 노드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플레이밍 노드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컴포3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솔리드를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플레이밍 노드가 솔리드 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결 구조는 여기 있는 화살표 모양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플레이밍이랑 솔리드는 하나의 레이어인데 얘가 여기에 얘는 이 명령어가 솔리드에 대한 명령어구나. 그리고 여기 레이어 하나가 있는데 이 레이어 하나는 이 밑에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다 감싸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트리 구조와 화살표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밍을 선택하고요. 제가 처음에 오토키 어제 설명드렸죠.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 첫 프레임은 0, 그리고 천천히 한 100프레임까지 여기서 100을 쓸게요. 그럼 정확하게 100으로 이동해요. 이 프레임 숫자는 오른쪽에서 타임 코드로 바꾸실 수도 있고 프레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쨌든 100프레임으로 가서 너는 다시 100으로 커져.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매트가 벗겨내듯이
네,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미지가 아닌 뒤에 있는 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해볼 거는요. 이제 매트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부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 값으로 어떤 자막이든 어떤 도형이든 만들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 모두 뭐가 될 수 있다? 매트, 알파 채널로 쓰일 수 있다. 제가 만들어 드린 텍스트들은 각각의 타가 파일로 제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죠. Import All Sequence 메뉴. 낱장의 이미지예요. 동영상이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는 Import All Sequence라는 메뉴로 임포트를 합니다. Import All Sequence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겨요. 뭐냐면 Link as Single Image. 이게 왜 생기냐면 제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임포트를 하면 얘는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클립으로 1, 2, 3, 4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죠.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4번 따로 클립의 형태로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시퀀스 파일 하나가 완벽한 싱글 이미지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만 낱개의 클립으로 들어와요. 자, 임포트를 해서 불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텍스트 폴더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1번 텍스트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매트 이미지를 반복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원본 소스 개뚜레이션 하고 세뚜레이션 하고 길이를 딱 맞췄어요. 그죠? 얘는 동영상이고 얘는 이런 텍스트예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합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컴프3D로 두 개를 레이어를 묶었는데 묶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얘가 인식하는 거는 이 녀석 레이어 하나 그리고 배경 레이어 하나 두 개로 각각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레이어 1번은 포그라운드 이미지고 레이어 2번은 매트로서 알파 채널로 보여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레이어 2번은 알파 채널로 우리가 보이게 할 거야. 그거에 맞는 명령어 노드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fx의 external key라는 메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3 들어가면 이제는 영상이 어떤 형태로만 매트에서 화이트로 보여졌던 이 글씨 모양대로만 영상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자막이 좀 서서히 커지게 하고 싶거든요. 서서히 커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무빙할 수 있는 메뉴 어떤 메뉴였냐면 fx의 플레이밍 노드 메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플레이밍 노드를 선택해서 이 녀석들의 사이즈를 X로도 움직일 수 있고 Y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죠. 자, 0프레임일 때는 어떤 모양이었다가 내가 원하는 200프레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0프레임의 동작을 그 사이즈나 모양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오토키 모드를 활성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토키는 내가 사이즈를 줄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딱 찍는 거고요. 그러면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녹색 화살표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너는 처음에는 사이즈가 자, X하고 Y, Shift 누르고 동시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를 작게 이 정도로 시작했다가 300 정도 됐을 때 10초 정도 천천히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여기 프레임 정할 수 있는 프레임 창에다가 300을 써주시고요. 300 프레임 때는 너의 모양은 이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처음에 0프레임일 때는 너는 0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을 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열쇠 모양으로 키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키프레임이 찍혀져 있는 데에는 아이콘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가 블랙이 보이니까 너는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 좀 해줄래?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스케일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도 좀 이동하시면서 얘를 훨씬 크게 더 당길 수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커지기를 원하는 거죠. 좀 더 천천히 커지길 원한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선생님 300프레임이 괜찮은 속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얘가 천천히 가요. 얘를 좀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 생기죠. 내가 찍은 키프레임 이 포인트를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개념인데, 키프레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어제 배웠던 키프레임 그래프를 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네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줌핏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 그 사이즈가 커지는 키프레임도 보시고 X가 움직이는 키프레임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도 다시 150으로 쫙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키프레임의 포인트를 바꾸고 싶을 때는 키프레임 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Shift로 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줌핏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모든 키프레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좀 너무 작아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면 맥스 창이 있거든요. 맥스로 열어서 이거를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